안녕하세요. 찰떡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새벽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이턴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세운 상태에서 먼저 내려서고 공을 빼앗는 순간 빠르게 전환하는 구조가 분명한 팀이다. 웰백은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이성과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루다는 속도와 방향 전환을 살려 뒷공간으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한번 타이밍이 맞으면 단숨에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간다. 하인세루드는 중원에서 공을 잡는 순간 첫 패스로 흐름을 바꾸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이다. 반면 벌리는 수비 숫자는 갖추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속도가 느리고 전진했다가 공을 잃는 순간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브로야는 제공권과 침투 모두 갖췄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시간이 길고 브룬 라르센 역시 개인 돌파 이후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줄 힘이 부족해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흔들리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브라이튼은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태에서 전환 타이밍만 노리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벌리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전환 속도와 구조 안정감을 감안하면 브라이튼 쪽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브라이튼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울버햄프턴 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아로코다레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공격의 기준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중원과의 연결이 끊기면 고립되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황희찬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간 침투의 강점이 있으나 수비 불안이 이어질 경우 공격 전개에 꾸준히 관여하기는 어렵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 압박과 볼 탈취로 균형을 잡아주지만 수비 부담이 커질수록 공격 전개까지 여유를 가져가기 힘든 구조다. 전체적으로 울버햄튼은 박스 안 세컨볼 대응과 위치 선정에서 불안이 반복된다. 반면 웨스트햄은 루카스 파케타를 중심으로 수비 시선을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전개가 안정적이다. 파케타가 공을 잡는 순간 윌슨과 제로드 보웬이 포켓 공간과 뒷공간으로 움직이며 공격 선택지를 넓히고 이 패턴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으로 이어진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수비 불안이 경기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웨스트햄은 파케타를 축으로 한 공간 활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완성도를 고려하면 원정팀 쪽이 더 안정적이다. 웨스트햄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본머스 대 아스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라인을 깊게 내리고 수비 숫자를 유지하며 버티는 흐름을 먼저 가져가려는 팀이다. 크루피는 중간 지점에서 연계 역할을 맡지만 팀 전체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경기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다. 앙투안 세메뇨는 속도를 살린 침투로 위협을 줄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시 기여도가 낮아 측면 부담이 반복된다. 테버니어는 킥 능력으로 공격에 힘을 더하지만 라인을 내릴수록 공수 연결이 끊기는 시간이 길어진다. 수비에서는 중앙을 닫으려 하지만 측면으로 공이 이동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느슨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반면 아스날은 요케레스가 전방에서 연계와 공간 창출을 동시에 해주고 부카요 사카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데클란 라이스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패스 흐름을 살리고 웨데고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상대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는 본머스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스날은 한쪽 측면에서 패스 템포를 높여 수비를 끌어당기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전체적인 구조와 공격 반복성을 보면 경기 흐름은 아스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엘체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엘체는 수비 숫자를 먼저 확보하며 박스 근처에서 버티는 흐름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라파 미르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텨주며 세컨볼의 기준점 역할을 맡는다. 헤르만 발레라는 측면과 안쪽을 오가며 직선적인 돌파로 변수를 만들지만 마무리 선택에 기복이 있다. 로드리고 멘도자는 중간 지점에서 전개를 연결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나온다. 윙백이 올라간 뒤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앞 관리가 흔들린다. 반면 비아레알은
제라르 모레노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되고 모레노는 박스 안팎을 오가며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진다.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측면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방향을 넓히고 산티 코메사냐는 중원에서 세컨볼과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경기는 엘체가 수비 불안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비아레알은 제라르 모레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와 세컨볼 장악에서 한 단계 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원정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비아레알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탈란타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버텨주며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크로스로 1차 기점을 만드는 팀이다. 대 케텔라에르가 중앙과 측면 사이를 오가며 연계를 담당하고 파살리치는 박스 안 침투 타이밍으로 세컨볼 득점을 노린다. 다만 중원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볼을 잃는 순간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잦다. 3백이 전진한 뒤 커버가 늦어지면 라인 사이와 측면 사이가 동시에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AS 로마는 마니코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엘 샤라위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들고 퍼거스는 박스 근처까지 침투해 세컨 찬스를 노린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아 한번 흐름을 잡으면 득점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중원 간격 관리와 AS 로마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맞붙는 흐름이다. 전개 안정성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점차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에스파뇰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몸을 쓰며 버텨주는 전개의 강점이 있고 하비 푸아도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간을 파고들고 수비 전환에서도 많이 내려와 활동량을 보태는 자원이다. 페페 밀라는 라인 사이로 들어가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리며 세컨볼 상황에서 위협을 만든다. 다만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전방으로 공을 운반하는 과정이 끊기는 약점이 반복된다. 그래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며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흐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볼이 있는 지역에 인원을 집중시키며 짧은 패스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버텨주는 플레이로 기준점이 되고 페란 토레스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 시선을 흔든다. 페드리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방향 전환으로 한 번에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전환 압박 속도와 교체 자원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주도권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에스파뇰이 얼마나 오래 버텨낼 수 있느냐와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어떻게 결과로 연결하느냐의 싸움이다. 흐름이 길어질수록 압박과 체력 부담은 홈팀에 쌓일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로 릴 대 스타드 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릴은 지루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전개와 크로스 마무리의 강점이 있고 에단 은바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방향 전환으로 전진 패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하랄소는 라인 사이를 점유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드나들어 수비 시선을 흔든다. 다만 측면 자원이 전진하는 순간 수비 라인역과 하프 스페이스 뒤 공간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전환 상황에서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반면 스타드렌은 중원의 숫자를 충분히 두고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며 무사 알타마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피지컬을 앞세워 수비를 끌어당긴다. 그 과정에서 론지에는 중앙에서 시야를 넓게 가져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공급하고 르폴은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마무리 지점을 만들어낸다.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와 구조적 안정감에서는 스타드 렌이 조금 더 앞서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릴이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는 흐름과 스타드 렌이 측면 돌파 이후 반대 전환으로 찬스를 만드는 그림의 대결이다. 릴은 지루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볼로 기회를 노리겠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스타드 렌은 무사 알타마리의 돌파로 수비 시선을 모은 뒤 반대편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원정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스타드 렌 승리를 추천합니다.